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3구 대선에서 당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중앙일보는 4월 26일 오후 인터넷판에 올린 이재명 뽑은 민주당 대선 경선 대리투표 가능했다. 관리업체 시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이 확산하면서 전대 이후 이어진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송영길 대표가 이끄는 당 지도부가 이재명 후보의 편파적인 경선 관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경선을 관리한 업체 대표가 대리투표를 막을 수 없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는 또 돈봉투 파문의 주역인 이정건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당시 당 중앙선관위원으로 온라인 경선을 관장하면서 대리투표 의혹을 추궁하는 이낙연 후보 측 관계자의 전화를 여러 번 기피해 논란을 무마하려 했다는 전언도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이 작성한 이번 기사에 따르면 이낙연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낙연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낙연 후보의 표가 유달리 적게 나온 온라인 투표에서 대리투표, 중복투표가 가능한 사실이 당시 드러났다. 선거인단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증번호를 알면 동일 휴대전화에서 여러 명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돼 있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전화 로그인 기록을 공개하라고 온라인 경선을 관장한 이정건 전 부총장에게 이틀 동안 수십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더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그 뒤 이정건 전 부총장은 경선이 이재명 후보의 승리 쪽으로 기운 뒤에야 뒤늦게 콜백을 하면서 아버지가 몸이 불편해 돌보느라 전화를 못 받았다. 양해해달라고 하더라면서 로그인 기록 공개에 부담이 크니 전화를 안 받는 방식으로 피해버린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또 이낙연 후보 캠프 관계자는 당시 경선을 관장한 업체는 선거인단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개발하고 투개표 관리까지 독점했다. 게다가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의 위탁회사여서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사이가 아니냐는 의심도 샀다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또 이 관계자는 로그인 기록을 안 주면 경선을 보이콧할 수 있다고 압박하니까 당은 경선 말미인 2021년 10월 5일 업체 대표와 이낙연 캠프 관계자, 외부 전문가를 모아 설명회를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설명회에서 업체 대표에게 대리투표 의혹이 있어 시험 삼아 해보니 가능하더라고 추궁하니 현재 기술로는 대리투표를 막을 수 없다. 막으면 투표율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생긴다고 말해 대리투표 가능성이 사실임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낙연 후보 캠프 관계자는 또 정당 같은 공공기관에 발주하는 온라인 프로그램은 인터넷진흥원과 국정원에서 보안 인정을 받게 되어 있는데 민주당의 온라인 투표 프로그램은 인정을 받지 않았다. 시간이 부족해 인정을 받을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 설명회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당시 집권 여당이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기본적인 보안 인정도 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썼다는데 큰 충격을 받더라. 이렇게 말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이낙연 후보 캠프 관계자는 또 이낙연계 의원들에게 이를 브리핑해주자 의원들이 경악하더라. 부정 의혹이 워낙 엄청나니까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면 경선 보이콧으로 받아들여질까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정건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은 2021년 6월 서삼덕, 민병덕 등 송영길 신임 당대표가 임명한 사무부총장 2명과 함께
대선 경선 중앙선관위원회에 임명됐습니다. 민주당의 관계자는 이들 3명, 즉 이정건, 서삼석, 민병덕 이 3명은 이재명 후보와 가깝다는 의혹을 받은 송영길 당시 대표의 측근들이라면서 이들이 송영길 대표 치하의 경선 체제에서 선관위원회에 임명된 것은 경선을 편파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고 대리투표 등 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 추측이 사실임을 확인해준다 이렇게 말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습니다. 한편 중앙일보가 인터넷판을 통해 이 기사를 보도한 뒤 파문이 확산되자 4월 26일 저녁 중앙일보는 돌연 관련 기사를 인터넷에서 삭제해서 그 배경에도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논설위원이 작성한 기사, 그것도 이낙연 후보 캠프 관계자,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 갑자기 왜 이 기사를 삭제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 측이나 이런저런 곳에서 항의가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정확한 경위, 왜 갑자기 이 기사가 인터넷판에서 삭제됐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논란이 확산되면서 뭔가 중앙일보로서 부담을 느끼고 기사를 삭제한 것이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대변인 명의로 민주당 대선 경선과 관련돼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성명이 나오는 등 상당히 문제가 확산되고 있고 또 본격적으로 대선 경선과 관련된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런 부분에도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닌가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일보 인터넷판에 강찬호 논설위원의 이 기사가 보도된 뒤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 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주요 인사들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코멘트들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국토본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를 맡고 있고 4.15 총선 인천 연수월 선거무효소송의 원고이기도 한 민경욱 전 의원은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숨길 수 있을 것 같았지.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 하였거늘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코멘트했습니다. 또 민경욱 의원의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는 중앙일보 관련 기사 중 설명회에서 업체 대표에게 대리투표 의혹이 있어 시험 삼아 해보니 가능하더라고 추궁하니 현재 기술로는 대리투표를 막을 수 없다. 막으면 투표율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생긴다고 말해 대리투표 가능성이 사실임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를 소개한 뒤에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유럽 선진국들과 대만이 왜 디지털 선거 장비의 사용을 배제하고 수발급 수개표를 고집하는지 우리도 그 이유를 명확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코멘트했습니다. 또 현재 국회의 국민동의 청원에 투개표 관련 법령의 획기적 개선 및 투개표 관리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청원을 낸 윤용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이낙연 지지자들의 의심이 사실로 온라인 투표 담당 이정건 부정경선 확정 요즘 세상에 우리나라의 부정선거가 어떻게 가능하냐던 모질이들 똑바로 읽어보기를 이렇게 뼈있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 선거관리의 문제점은 단순히 더불어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불거진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어떤 선거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직선거 관련된 여러 법령과 여러 제도를 전면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엄정하게 선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개혁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